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도 두 손 두 발 들게 하는 남자 베이지컬리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1일 오후 5시고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늘 하던 대로 복귀부터 조금 할게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이고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여기에 있을 때 분석을 어떻게 했죠? 횡보를 한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를 한다. 언제까지? 일봉 7MA를 만날 때까지는 횡보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일봉 7MA를 정확하게 만났죠. 횡보 분석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롱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숏 분석을 했으면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고 그냥 포지션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계속 오락가락 하니까 괴롭죠. 펀딩비도 빠지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근데 저처럼 횡보 분석을 했으면 그냥 단타로 쳐가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은 된다니까요. 그게 분석이죠. 분석이 롱 숏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횡보까지도 분석이다. 잡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자 차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숏입니다. 왜 숏인지 5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첫 번째 근거, 숏 스탑로스가 다 터졌다 라는 건데요. 여기에 저항대를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죠. 굉장히 중요한 단기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저항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스탑로스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는 심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 상황에서 스탑로스를 다 어디에 걸어놨냐? 여기 이 최고점 윗꼬리 여기에 스탑로스를 다 걸어놨을 텐데 살짝 삐져나가면서 스탑로스가 다 터졌어요. 누구 기준에서? 숏 트레이더 기준에서 스탑로스가 다 터졌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 터지면 또 같은 포지션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최고점에서 터졌는데 또 숏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숏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왜? 숏 트레이더 입장에서 여기에서 스탑로스가 다 터지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숏을 안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요약을 하자면 여기에 스탑로스를 걸어놓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근거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이고요. 일봉상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자, 고점이 있죠. 고점이 높아졌죠. 근데 RSI는 하락을 했다. 이 말은 뭐다? 일봉상에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고 그게 과매수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고 나서 하락을 안 했죠. 이제부터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근거 볼게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이고요. 세 번째 근거는 상승 추세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선이 있죠. 그리고 터치하고 굉장히 많이 써먹은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이 추세선 하나로 평생 동안 지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에서 받쳐주고 있음에도 저는 하락 관점을 보겠다 이거입니다. 이게 이탈할 거라고 본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네 번째 근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합리성. 근데 저는 여기에 스탑로스 보자. 34.9K에 스탑로스를 걸어두는 숏 포지션 전략인데 그러면 하방을 어디까지 보고 있냐? 최소 여기입니다.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탈 실패했던 구간 여기가 34.0K예요. 최소 여기까지의 하락을 보고 있고 더 내려가면은 더 큰 수익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왜?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 효과가 고작 이 정도까지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반익절을 갈기고 숏 포지션을 홀딩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간다. 그러면 어차피 나는 34.9K에서 손절이 나가요. 그래서 이 손실 구간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한번 $400 구간? 400달러에서 450달러 구간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이 정도의 손실은 감수하고 충분히 숏 포지션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숏을 못 치면 이 정도 근거가 쌓였는데도 숏을 못 친다? 그러면 그냥 평생 동안 숏을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근거, 일봉상의 근거까지도 나왔고 단기 구간에서도 근거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서도 숏 베팅을 하지 못하면 합리적인 매매를 하지 못하면 어떤 구간에서도 숏 포지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 여섯 번째 근거이고요. 이게 패드워치 사이트인데 다가오는 11월 2일에 FOMC 발표가 있죠. 미국 금리 발표. 그게 99.7% 확률로 동결 발표가 납니다. 0.3% 확률로 인상이 되고요. 그럼 당연히 동결이 되겠죠. 제 경험상 이 정도의 높은 확률이 있는데 다르게 발표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일 FOMC 발표가 있는데 99% 이상의 확률로 동결 예정이다. 그리고 이때가 기점이 돼서 저는 하락을 할 수 있다. 왜? 지금 하락 근거가 많이 쌓였으니까. 롱 근거가 많이
많이 쌓였으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롱을 받겠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 합리적인 매매는 하락 베팅이다, 숏 베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좀 많네요. 저는 하방 관점이고요. 34.9K 여기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가격이랑. 여기에 스탑로스 걸어두고 하방을 보는 관점입니다. 근거 숏 스탑로스가 다 터져서 숏을 들어가고 싶어도 기분 나빠서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심리적인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 RSI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이거는 보조 지표로 접근을 했죠. 상승 추세선, 너무 뻔한 상승 추세선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먹었다. 이제는 뚫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확률적인 사고를 한 거고요. 네 번째, 합리적 매매. 합리적으로 34.9K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 정도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서 합리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리성을 생각을 한 거죠. 다섯 번째, 여기에서 숏을 못 치면 평생 숏을 못 쳐요. 이 정도의 근거가 쌓였는데도 숏을 못 친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숏을 못 칩니다. 앞으로 미래까지도 고려했고요. 여섯 번째, FOMC 이슈가 있는데 이게 다가오는 11월 2일 새벽이에요. 이때를 기점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5가지 근거로 인해서 하방으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슈 여러 가지를 참고했어요. 결론 숏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현재 제가 구독자 1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이 많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제 수입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활동 1년 가까이 하면서 438달러 벌었습니다. 저는 수익 창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들어와요. 제가 영상을 160개 찍었는데 약 1년 동안의 수입이 총 438달러. 그리고 438 나누기 160을 해보니까 제가 영상 하나 수입이 2.7달러입니다. 이번에 영상을 하나 더 올리죠? 이 영상으로 인해서 제가 버는 돈은 3,000원입니다. 이 정도로 투명하게 활동하는 유튜버가 어딨어요. 구독을 하신다고 저한테 뭐 돈을 주시는 게 아니니까 구독 한번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